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요즘 날씨도 참 좋죠. 근데 너무 가물어서 좀 걱정입니다. 한참 농번기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밭에 곡식들 심어 놓은 게 막 말라 죽고 또 산불도 막 대형 산불도 나고 막 그런 시기가 됐네요. 좀 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겠죠. 예. 비가 오면은 해갈이 좀 돼서 목마른 곡식들이 예, 물기를 머금고 다시 이 초록이 짙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팬데믹 상황으로 돼서 일상 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감염 인력이 보니까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엊그제 일요일 날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몇 년 만이죠.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마쳐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후배들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참석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안타까움과 기쁨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갖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돼서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오늘은 챕터 16장 보건 영양입니다. 영양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미치게 되나. 영양적으로 영양이 있지 않으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도 감염되기 쉽고 이런 거죠. 우리가 잘 먹어야 면역력도 증강되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약을 먹는다, 건강식품을 먹는다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영양적인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에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몸에서 바로 그 필요한 영양소가 그거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영양소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먹어줘야 된다. 뭐 시원할 때는 뭐 팥빙수를 먹는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 다 먹고 싶잖아요. 거기에도 영양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가려서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시간에는 16장입니다. 16장 보건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교재 5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건 영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영양의 먼저 그 개념을 볼 건데요. 인간이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충분한 그 영양 섭취와 적합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어요. 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질병으로부터의 그 회복, 또 재활 또는 문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보건 영양은 지역 사회 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의 결함을 제거하고 또 영양 부족이나 개선 또 과잉, 영양 불균형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식량 상태 등을 고려해서 생활 습관 또 식생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사 검토해 가지고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그런 식생활 내용이나
생산물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보건 영양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종류와 그 섭취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영양소의 종류와 작용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영양소의 그 종류와 작용을 보면 인간은 모든 식생활에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섭취를 하죠. 다 섭취를 해서 입안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과 생명을 유지를 하죠. 먹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생명을 유지를 하고 또 성장도 하죠. 그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배고프면 활동해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섭취한 음식물을 우리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상호 간의 그 화학 반응을 또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바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신체 조직과 혈액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고 또 조절을 해주고 생활 현상을 유지시켜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영양소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생활 현상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그 생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즉 성장과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바로 영양소다. 영양소.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영양소라고 하는데 크게 열량소와 조절소. 이 영양소는 열량소와 조절소.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또 열량소에는 에너지원이 있고 에너지원. 그 다음에 이 에너지원에는 바로 단백질, 또 탄수화물, 또 지방질 이런 것들이 열량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열량소에는 조절소에는 또 비타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소하고 조절소하고 요 세 가지 했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5대 영양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양소는 그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체의 열량 공급 작용, 열량 공급 작용, 그 다음에 신체 조직 구성,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신체 생리기능 조절,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요것이 바로 또 영양소의 3대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하고 3대 작용, 5대 영양소와 3대 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체의 열량 공급은 아까 그 얘기한 신체 열량 공급 작용. 이거는 열량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칼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킬로칼로리, K칼로리. 예,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탄수화물 및 단백질은 1g당 약 4kcal의 열량을 얘기하고, 지방질은 달라요. 지방질은 약 9kcal다. 이렇게 열량을 표준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인데 지방질은 9kcal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한번 생기면 이걸 9kcal를 이걸 없애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비만, 지방질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또 신체의 그 조직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인체의 구성이 단백질이 약 5%, 수분이 약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 70%가.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잘못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단백질은 16%, 그 다음에 지방질은 14%, 탄수화물, 무기질 이게 약 5%, 그 다음에 수분이 나머지 6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생리기능 조절작용을 보면은, 생리기능적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또 무기질이다. 또 물. 이렇게 생리적인 기능 조절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모두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그 영양소의 종류하고 영양소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하나씩 보면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열량소로 그 주요 작용은 신체 구분의 주요 성분으로서 칼로리원이 된다.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 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체와 항독물질의 주성분이 된다. 약 20종의 그 아미노산, 아미노애시드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이다.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아르기닌이란, 또 트로닌,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메디오닌, 류신, 이소류신, 리신, 발린 이런 것들인데, 이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는 단백질일수록 조직을 보충하는 능력이 크다.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 일일 필요량은, 우리가 그 체중 요 일일 필요량은 얼마나 필요하냐? 체중 1kg당 체중 1kg당 1g 1g인데 1.3 내지 1.6 정도가 되어야 충분하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냐? 발육 저지가 생기고 발육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체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부종, 빈혈,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결핍은 성인보다 어린이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영유아의 단백질 부족으로 질병이 심한 그 단백질 결핍이 일어나는 쿼시오커라는 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쿼시오커는 이 에너지 섭취는 적당하지만 단백질이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이제 쿼시오커증. 그 다음에 하나는 마라스무스증. 이 마라스무스증은 출생 직후부터
모유나 인공 영양 공급이 부족할 때, 또 비위생적인 수유가 될 때,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 그런 증세다. 그래서 근육이 소모되고 뼈만 남게 되고, 예, 근육 없어지고 뼈만 남는, 망상하게 마르는 부종이나 지방간이 되는 현상으로 고열량 식품의 공급이 이럴 땐 필요하다. 그래서 총 에너지 섭취량의 7 내지 20%는 단백질로 공급하고 그렇게 권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은 COH3온수로 구성된 중요한 열량원이에요. 그 이용률이 가장 좋아서 98%가 이용된다. 탄수화물이 형성되면은 거의 다 이제 쓰인다 이런 말이죠. 탄수화물이 부족하거나 소모가 끝나면 단백질이 분해돼서 열량원으로 사용되므로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전략시키는, 미리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냥 솔선수범해서 자기 몸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은 이 열량소로서의 특징이 뭐냐? 체내에서 산화분해되고, 나를 다 없애야지 내가 산다. 네가 산다.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이 또 특징이죠. 피로 회복을 빨리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또 이 과잉 섭취는 비만증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질만으로 열량을 보급하면 산성의 연소 중간 산물이 생겨서 산혈증이라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과잉 많이 공급해도 좋지가 않은 거죠.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열량의 55 내지 65% 이상은 탄수화물로 공급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리피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방 1g당 열량은 9kcal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2배 이상 되므로 같은 열량을 음식물로부터 섭취하는 경우에 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양이 적고 소화관의 부담을 경감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섭취하는 그런 그 지방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AD 등의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며 동시에 프로비타민 A의 흡수를 돕는다. 지방은 열량소로서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며 탄력성을 지니게 한다. 이 얼굴 우리 다 지방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들부들한 거. 지방질이 부족하면 허약해 보이고 빈혈이 오고 거친 피부가 생기고 피부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5 내지 30%를 지질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건 이제 한국 영양 섭취 기준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화학적 에너지는 없지만 신체의 기능 조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염이에요. NaCl. 우리 잘 알죠? 소금. 성인의 그 경우 1일 필요량은 15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발한 시 땀이 많이 났을 때는 탈수 등이 생겨서 보충을 해야 된다. 식염은 근육 및 신경의 자극이나 전도, 체액의 수지 균형 등 조절소로서 그 기능을 하며 결핍되면 열중증이 생기고 또 탄력감이 생기고, 그래서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나트륨으로는 2000mg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에요. 칼슘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성인의 경우는 1일 0.5 내지 0.7g이 필요하고 임신부나 수유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2g 이상 필요하다.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보통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칼슘은 우리 잘 알지만 그 뼈와 치아 이런 데가 주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근육 수축하고 정상적인 심박동,
신경 흥분에 필수적인 것이 칼슘이다. 요게 결핍되면 뼈하고 치아가 물러져 버리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뭐 이빨이 빠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뭐 딱딱한 거 씹다가 또 발육불량이 생기고 형태 이상을 초래하게 되죠. 다음은 철분이에요. 철분은 혈액 성분의 구성분인데 체내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데 흡수율은 10 내지 20% 정도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런 질병이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피로하고 건망증이 심해진다. 우리 그 혈액을 운반할 때 혈액 운반에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때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해준다. 또 인이라는 게 있죠. 인은 뭔가요? 인은 피라고 하는데 뼈나 뇌신경 주성분이죠. 뼈나 뇌신경에 지방이나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고 인체 중에 약 1% 정도 함유되고 있고 성인 1인당 체중 1kg에 대해서 0.02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60kg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262, 0.12, 그죠? 그래서 체중 1kg에 대해서 작은 양이지만 우유, 치즈, 노른자, 수육, 어육, 공유, 콩 이런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걸 드셔야 돼요. 결핍이 되면은 뼈나 신경작용의 장애, 저항력, 이런 면역력 이런 것들이 약화돼요. 또 요오드라고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유지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이게 부족해 버리면 갑상선 기능 장애를 초래를 하고 해조류에 또 많이 들어있죠. 이 요오드가 미역, 김 이런 거 그런 걸 잘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을 한번 볼게요. 네, 비타민은 네,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네, 비타민은 생체 내에서 생리적 기능 조절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인체 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필요한 이상 또 섭취하면은 또 배설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비타민 A가 있죠. 비타민 A는 정상 성장과 발달 촉진에 관여를 하고 또 피부 점막 조직 기능 유지, 망막 건강 유지, 시각세포에 많이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이제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고 또 세균 기생충 감염, 저항력 초래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제품이나 난황, 간유, 녹황색 채소, 쑥 등 이런 식품에 풍부하고요. 다음 이제 비타민 B는 B1, B2, B6, 뭐 B12, 니아신, 그 다음에 이제 판토테닉, ACD 뭐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하는데 비타민은 부족하면 이제 각기병이 생기고 또 식욕부진, 피로감이 생기고 B2가 부족하면 이제 구순염, 그 입안에 뭐 자꾸 이제 뭐 염증이 생기는 거, 설염, 각막염, 피부병, 성장 정지, 식욕 감퇴 이런 게 생기고 니아신이 부족하면 펠라그라 일으켜서 이제 설사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B6 결핍은 피부염, B2 결핍은 B12, B12 결핍은 빈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B1이 풍부한 것은 효모, 쌀, 배아, 난황, 간, B2는 B6는 간이나 난황 유제품이 풍부하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음 이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용성으로 조직의 그 산화작용을 돕는 촉매작용을 하고 결핍시는 이제 괴혈병이 생기고 뼈나 치아 발육 원인이 되고 주로 야채 과일에 많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고요.
자외선 조사로 생합성이 되죠. 그래서 빛을 우리가 햇빛을 많이 안 쓰게 되면 이 비타민 B 부족이 생겨서 뼈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특히 이제 구루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햇빛을 우리가 자주 쏘여줘야 된다. 난황이나 간 버터 등에 또 함유되어 있고 이게 중요하죠. 햇빛을 쏘여주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EFK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비타민은 토코페롤, 항불암성 비타민이라고 하고 이런 건 이제 생식 기능하고 관계가 있고요. 결핍되면은 불임증이나 유산 원인이 되고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방 대사장에 피부 건조증이 될 수 있고 발육저지 되고 비타민 K는 프로스럼빈 형성에 기여해서 용혈성 비타민이다. 그래서 결핍 시 혈액인고시간을 지연시켜서 상처에 심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다.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을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535조 교재 535조 여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열량인데요. 열량은 우리가 이제 기초 대사라고 하죠. 에너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심장은 그냥 뛰죠. 숨은 쉬어지죠. 체온은 유지되죠. 또 배설도 하죠. 잠시 쉬지도 않고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대사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특이동적 작용. 특이동적 작용이라는 건 식품을 섭취하면 비록 안정 상태에 있더라도 O2 소비량과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마치 어떤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노동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동적 작용이라는 것은 대사량이 그 식품 섭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특이동적 작용이다 해서 SDA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노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들. 어떤 종류든 사람이 이게 활동을 하면은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활동 대사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교재 538쪽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